자, 원의 정의입니다. 한 점 A로부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동점 P의 자취를 우리가 원이라고 정의해요. 좌표 표면에서 한 점에 A가 있는 거야. 동점 P가 있는 거고, 이 길이가 항상 R이 되는 점들을 우리가 이 점 P가 움직이겠지? R만큼 유지하면서 그 자취가 원입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안 보이는 자리에 굳이 가서 앉아있는 이유는 뭐야? AP 길이가 R인 거지. 이해가 되니? 이게 기호로 나타나는 거고, 이 기호를 식으로 써보면 루트에 동점 P는 그러면 x, y로 나타내지 않겠어? 네. x 마이너 a의 제곱에 y 마이너 b의 제곱이 r입니다.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이게 될 거고, 이게 표준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개해보면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 나올 테고, 전개하면 마이너 2의 x인데 그냥 기호로 미정계수를 써서 표현을 해보면 그 좌변의 r제곱까지 이항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얘가 일반형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을 모른다라는 건 미정계수 몇 개를 모르는 거야? 3개를 모르는 거야. 미정계수 3개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형에서의 정의와 일반형에서의 정의가 어차피 똑같긴 한데, 표준형에서는 뭘 알아야 돼? 뭐하고 뭐에 의하여 정의가 돼? 중심과 반지름으로 정의돼? 또는 중심과 원위의 한 점이면 정의가 되나? 왜? 중심 알고 그 다음에 원위의 한 점을 알면 얘네 둘이에서 뭐가 나올 테니까? 반지름이 나올 테니까 어차피 숫자 3개로 정의되거든 지금 표준형이나 일반형이나 A하고 B하고 R 또는 일반형이면 대문자 A, 위정에서 A, B, C로 정의되는데,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이나 중심과 원위의 한 점을 알면 표준형이 딱 나올 거야. 그쵸? 근데 일반형에서는 중심을 알아봤자 뭘 할 수가 없어. 왜? 중심은 이 식을 만족하는 애가 아니잖아. 이 식을 만족하는 x, y는 요 원주위의 점들이잖아. 그럼 얘는 일반형에서는 뭘 알아야 될까? 세 점을 알아야겠지. 세 점. 이해가니? 뭐 이제 표준형을 써서 구할 거냐? 일반형으로 구할 거냐를 판단하는 게 주어진 정보가 뭐냐도 좀 패턴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식의 형태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거거든. 식이 지금 중심과 반지름으로 표현되어 있냐? 미정계수 3개로 표현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지름의 양끝 이 지름의 양 끝점을 알려줘도 되겠죠. 중점이 중심이 될 테고 길이가 지름이 되니까 반지름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묘사를 해줘야 되더라고. 그럼 판단이 서? 나한테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근데 알려준 게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표준형을 써야겠다 1번형을 쓸 때 1차적인 저거란 말이야. 이게 생각을 하고 배우면서 정리가 돼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하고 접근하면서 계획을 하나 짓는 거하고는 좀 시간 차이가 나니까 좀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복수하게 돼 있는데 지름이 3,4하고 마일,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난 뭘 써야 될까? 표준형을 써야 될까? 일반형을 써야 될까? 표준형을 써야겠죠. 그럼 난 표준형을 쓸 거다. 그럼 뭘 구할 거다? 표준형을 쓸 거야? 뭘 구해야 돼? 중심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야겠구나.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다. 표준형에다 대입하는 경우는 보통 그렇게 많지 않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거꾸로 물어보거나 할 때나 표준형에다 대입하는 형태로 가겠지. 그 다음에 그냥 1,3, 4,5, 5,6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하면 그건 일반형이겠죠. 그냥 세 점이니까 특정한 점이 아니라. 자, 정리가 되겠어. 정리가 되겠어. 자, 이거를 조금 더 꽈서 나타내는 게 1번과 2번을 합쳐서 얘기했습니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죠. 2번에서 정리해. 여기가 3번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 중심과 반지름도 구하라 했단 말이야. 연습해 보는 거야. 3번에 이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하죠. 표준형을 만들까. y제곱 by 4분의 이항하면 4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가 되나? 그러니까 원래 좌변에서 빼줄 건데 더 했으니까 이항에 걸린 거고 c 있던 거 우연으로 이항한 거죠. 4분의 4c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문자를 숫자 취급해서 내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r 제곱이니까 뭐보다? 0보다 커야지 1이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작거나 0이야. 그렇다면 뭐가 돼? 그냥? 그럼 어떻게 될까? 1이 안 돼. 저 방정식에 해가 없겠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면 점이 하나 나올 건데 이게 0이면 x는 2분, 마이너스 2분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냥 점만 나가면 뿅 하고 찍히는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은 애거든. 직선의 방정식도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니? 미지 xy가 변수고 식이 하나잖아. xy가 변수고 식이 두 개면 동시에 만족하는 xy 순서쌍은 한 쌍밖에 존재하지 않거든. 일반적인 경우면 평행하면 아예 없겠고 일치하면 무수히 많은데 일치한 거는 하나라고 보는 게 많아. 또 방정식 도방이라는 건 그런 거야. 해가 많아. 그 해를 찍어 좌표평면을 점으로. 그러니까 그게 도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데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유도하면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얘가 표준형에서 뭔지만 알면 되겠죠. 표준형에서 r제곱이니까 저게 0이면 반지름이 0이면 없어. 중심 점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고.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야? 허수잖아. 자, 길이는 음수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이 안 나와. 해가 없으니까 도형이 안 그려지.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고 반지름 r은 루트에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c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1이에요.
자, 근데 저 중심의 좌표를 4번에서 적어놓을게. 중심의 좌표를 어렵게. 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준다. 얼마다! 라고 얘기해주면 좋은데 얼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요? X축에 접하는 원이야, Y축에 접하는 원이야 라고 말해줘.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해. X축의 위쪽에 존재할 수도 있고 X축의 아래쪽에 존재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중심에 무슨 좌표일까? 지금 우리가 뭘 한다라는 거지? 반지름을 알 때 거꾸로 나올 때도 있지만 중심은 알면 중심의 좌표가 나오는 거고 중심의 좌표를 알면 뭐가 나오는 거야?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중심이 A, B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R이 B구나. 왜? 이 길이가 반지름인데 저 길이는 뭐에? 저 점의 Y좌표. Y좌표의 절대값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 반지름. 그래 안 그래? 자, 반지름이 R이야? 그럼 저 그림은 뭘 알려주는 거야? 아, 중심의 Y좌표가 뭐가? R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면 어떻게 되겠어? 중심이 A, B야. 이 사실과 저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건 반지름이 마이너스 B 또는 R이 절대값 B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지. 거꾸로 반지름이 R이야. 아, 중심의 뭐? Y좌표가 R은 양수니까 마이너스 R이 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뿅 하고 중심이 얼마야 이렇게 알려주는 걸 너무 쉬우니까 이제 선생님이 돌려 말하는 거지. 돌려 말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더라. 그림과 같이 이해를 하고 상황이 두 개다. 중심을 주고 반지름을 알아내거나 반지름을 주고 중심의 특정 좌표를 알아내거나. 두 번째가 Y축에 접할 때인가요? 원이 Y축의 왼쪽에 존재해서 Y축에 접할 수도 있고요. Y축의 X좌표는 안 그릴게요. 이해가겠습니까? 오른쪽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직각이고 이렇게 해서 직각하면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접선과 수직이고 그 길이가 반지름인 건 기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고 접점과 중심을 이은 선이랑 접점과 중심을 이은 선이랑 접선이 수직인 건 증명은 안 돼요. 왜 수직인지 배운 적 있어? 그려보면 수직이라는 말이야. 이건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미적분 2를 배워야 수학적으로 정말로 수직이네 하다 와. 그전에는 수직이라고 알려져 있어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해줘도 못 알아들어. 너 여러 가지 수학적인 사실도 알아야 알 수 있거든. 그냥 뭐만 쓰면 돼? 수직이구나 그걸 사용하면 돼. 그럼 상황이 얘가 1번이고 2번이면 1번 상황에서 뭘 알려주겠니? 중심을 알려준다면 그럼 반지름이 이용을 하시고 반지름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반지름이 얼마인가? 마이너스 A거나 절대값 A구나. 자,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의 무슨 좌표 알려주는 거야? X좌표가
마이너 R이네. 자 2번은 그럼 상황이 똑같은 거 일단 땡땡으로 표시할게요. 중심을 알려줬어. 그럼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A네. 또는 반지름이 R이라고 알려주면 중심의 무슨 좌표가? 얼마다? R이구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결국은 2, 4분면에 있냐 4, 4분면에 있냐 중요하다. Y축에 접하면 X축에 접하면 배불러. 오늘 미안해.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그냥 좀 그런 날 있잖아?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듣겠어요? 3번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 두 개가 합쳐지면 식이 아예 구해지겠지. 반지름이 주어지면 식이 구해진다거나 중심 좌표가 주어지면 아예 식이 구해지게 될 거야. 왜냐하면 반지름 주어지면 중심 중에 하나만 나오잖아 지금. 숫자가 3개인데 2개 알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가 2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 거꾸로 반지름을 알려주면 어쨌든 하나가 2개 역할을 하는데 그쵸? 그럼 이제 저기서 X축하고 Y축에 접하면 왜 다 알려준 셈이 되는가를 그려보면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 그리고 여기 생각을 좀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라는 게 좋은 태도일 수 있는데 그 기억하기 위해선 실제로 그런가라고 내가 고민해보고 그림을 보고 확인해봐야지. 당연하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찍어놓고 쓸 시간을 줄까요? 넘어갈까요? 찍고 넘어갈까요? 문풀 시간에 정리를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복소수 썼는데 쌤. 안 낸 사람이 있다. 우천이 냈고 줄은 안 내고 갔던데. 저번 시간이 어제 그저께지 목요일 수요일이었지. 이따가 쉬는 시간 줄 때 그때 주시고요. 찍어놨으니까 4번에 3번 한번 볼게. 그러면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1, 4분면에서 접하나 2, 4분면에서 접하냐 3, 4분면에서 접하냐가 다 다르거든. 각각 4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접점이랑 이으면 접선이랑 수직이면서 저게 반지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중심이 A, B일 수가 없어요. 중심이 A, B일 수가 없어요. 왜? X좌표가 이 길이잖아. 이거 X좌표, 이 길이가 X좌표의 절대값이죠. 중심이. 이 길이가 Y좌표의 절대값이죠. 중심이 어떻게 주어지겠어? A, A면 반지름이 A구나.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은 R, R이겠네. 그럼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다 마찬가지인데 재밌는 게 뭐냐? 1, 4분면하고 3, 4분면에서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 그럼 4, 4분면이면 중심이 그냥 A,A라고 할까요? 그럼 반지름은 마이너 아니겠니? 거꾸로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자, 2, 4분면은 어떻게 있으면
중심이 뭐 A면 Y좌표는 마이너스 A겠지. 왜? X좌표하고 Y좌표가 부호가 반대야. X좌표 A는 음수야. Y좌표는 양수지. 이선면이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반지름은 마이너스 A고, 거꾸로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은 어떻게 돼? 마이너 R, R은 양수야 무조건. B 반지름 어떻게 되겠죠? 자사면에서 접하면 이번에 크게 그려볼까? 교호 맞추는데 오래 걸리나? 중심이 A, X좌표가 A면 Y좌표는 마이너스 A일 거고, 그럼 반지름이 A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은 R, 교복 만들어 조금 맞추면 조금 늦는다고 하는데 30분이 늦어버리니까. 자, 5번은 이미 2번에서 한번 필기를 했는데, 5번은 2번에서 이미 필기를 했지만 한 번 더 적어놨어요. 지름의 양끝이 뭐하고 보다? x1, y1, x2, y2니?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x1, y1은 다른데 이렇게 되어 있고, a, b, x1, y1, x2, y2. 중심 좌표는 중점이잖아. 내분점으로 해도 되고 평균으로 해도 되지. 결국은 좌표들의 평균이니까 2분의 반지름은 AB의 반쪽이니까 루트에 x1 마이너 x 제곱에 y1 마이너 y2의 제곱 나누기 2. 그래서 원망은 x 마이너 2분의, 자, 안 예뻐도 써보는 것도 연습이거든. 눈에 익혀놓는 거. 제곱은 4분의 x 마이너 x2의 제곱 y1 마이너 y2의 제곱인 거예요. 변수는 xy고 상수는 x1, x2, y1, y2가 상수겠지. 변수 상수 구별돼야 돼요. 다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고 눈 돌아가고 이러면 모른다. 그 상황에 따라 저 변수 중에 어떤 점이, 그쵸? 원의 점을 구하는 건 x, y가 변수가 되고 미지수가 될 테고, 거꾸로 물어본다면 결국은 뭐 지름의 한 점을 물어본다면 x1, y1이 상수긴 했지만 미지수가 되버리겠지. 그럼 다른 힌트들이 주어져 있겠죠 아마. 이해가? 네. 자, 6번을 한번 볼게.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각 점까지의 거리가 m대 n이 동점 P의 자취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찾아냈냐면 고대 그리스, 종이도 없던 시절에 그리스 시절에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도 불러요. 문자로 바로 하면 너무 저거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 하면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쁘게 그냥 x축에다 하나 잡자. 두 점을 3,0, b가 6,0인데 AP 대 BP가 1대 3인 동점 P의 자취야. 자, 이게 저 P가 AB 사이에 있으면 내분점이 되고 AB의 연장선이 있으면 외분점이 되거든.
근데 지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두 점까지의 거리의 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설렁설렁 보는 애들은 얘가 내분점 외분점 물어본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거리의 비죠. 그래 안 그래? 거리의 비입니다. 그냥 x, y라고 해볼까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3의 AP가 BP인 거고 이거는 루트니까 9의 AP의 제곱은 BP의 제곱이고 9배 x 플러스 3의 제곱에 9 y 제곱은 x 마이너 6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냐? 그럼 이항하면 8x 제곱 y 제곱 69 54 더하기 12 66인가요? x 플러스 27 곱하기 9 243 아니 9 곱하기 9 아니야 81 81 더하기 36 더하기가 안 돼. 빼기 아니야. 플러스 6 나오고 36 나오니까 2 하면 빼기구나. 그래서 5 7 46 45 아 내가 막 만들었지만 너무 더럽네요. 그래 안 그래? 8라 나눠주면 x제곱 y제곱 8분의 66x 더하기 8분의 45는 0이 되니까 원이 돼요 안 돼요? 저 원방이 일반형이 돼요. 이해갑니까? 이해가니? 그러니까 저 B가 알려준 식이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비례식이. 그러니까 6번을 기호로 써보면 AP 대 BP가 M 대 N이고 N의 AP가 M의 BP인 거고 그러면 N제곱 AP 제곱은 M제곱의 BP의 제곱이 이거 다 식으로 굳이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만 써놓으면 얘가 바로 뭐야? 원 방이 될 건데 얘를 6번을 그림으로 해보면 이런 거거든.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 잡히면에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 있다고 쳐보자. P1 외분점도 내가 찾는 P니까 M이 좀 길잖아요? M이 더 큰 거니까 P2는 이쯤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M 대 N이 되는 P2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P들을 찾아보면 뭐가 되느냐? 저 여기 양끝 있죠.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B가 중심은 아니고 이해가니? 이러한 원을 그리게 돼. 그러니까 요런 점 P는 AB의 M 대 N의 내분점과 무슨 점? 내분점을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돼요. 점피의 자취가 저렇게 원이 그려져요. 이걸 누가 찾았다고? 2000년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에. 그냥 2000년 말고 기원전 2000년, 4000년 전이지 지금. 에 그리스 수학자인 아폴로 니우스가 찾았다고 해서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100번까지 해보고 반복 수학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해가겠어요? 찍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이건 얘고요. 뭐라고? 고대 그리스 사람이 현대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고요. 그렇지도 않지. 저거는 그리스 시대에 저런 사람이 한 3명, 4명밖에 없었을 건데 인류에서. 넌 동네에 흔하디 흔한 11년서 지각한 노영준도 아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지식 자체가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거인들이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아폴로니우스, 피타고라스, 뭐 근처에 시대는 뉴턴, 그다음에 뭐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이런 거인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해봐. 종이도 없는데 저거 갖다 먹고 사는 게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데도 또 저런 거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지적인 욕구가 있어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또 게으름도 있죠. 다 알아가고 해내는 즐거움이 익숙해지면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선생님 얘기잖아. 쉬운 선택이 아닌 좋은 선택을. 아 10분만 더 잘까 보다. 에이씨 일어나서 나가야지. 아 피곤해 그만하고 자야지. 아 이것만 하나 더. 이거는 오늘 이것만 해보자. 하나만 더. 스스로 읽어보고 계속 질문하고. 오늘 뭐 배웠어? 자 눈 감아볼까요? 처음에 원의 정의를 배웠어. 뭐였지? 정말 안 나오는 대로 정리해볼게. 한 점점 A로부터 눈 감고 머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동점 P의 좌치가 원이었어. 그걸 식으로 고치면 좌표 평면에서 AP는 R, 그럼 AP 제곱은 R 제곱.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정해진 거. 그걸 전개하면 일반형이 나오는데 표준형과 표준형은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원을 정의해.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원을 정해야 한다는 건 중심과 원의 한 점을 알려준 것도 똑같은 방법이 되고 지름의 양 끝을 알려줘도 똑같은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일반형 표준형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정리가 되고 그건 우리가 2차식이 되고 그런 방정식의 그림들, 도형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려운 말로 2차 곡선이라고 해요. 우리는 2차 곡선인데 원이 되는 2차 곡선을 보는 거고 그 원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으려면 뭐야? 원의 세 점을 알아야 원인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원이 하나로 고정된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를 어떤 식으로 원이 x축에 접해 몇 사분면에서 y축에 접해 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 이런 식으로 거꾸로 좀 불편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주어지면 반지름이 주어지는 거고 반지름이 주어지면 중심의 x좌표나 y좌표 혹은 x축, y축에 다 접하면 둘 다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지름의 양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본 거 우술자로. 자, 마지막으로 아폴로니우스라는 기원전 2000년 지금은 4000년 전에 수학자가 찾아냈단 말이야.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 동점 P가 있어. 그럼 그 P가 AB의 연장선이나 내부에 있으면 외분점이나 내분점이 되지만 그쵸 그냥 거리의 비가 m 대 n이었으니까 점이 우수이만이 구해질 거고 그걸 찍어보면 원이 되는 걸 어떻게 식을 통해서 유도해보았다. 정리해보면 xy 놓고 p를 정리해보면 뭐가 나오더라? 원방의 일반형이 나오더라. 이해가냐? 그러면 식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두 점의 내분점 외분점에서 지름의 양끝 구하고 그죠? 중점 구해서 중심 구하고 그 다음에 지름이나 반지름 구하고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이건 취향의 차이죠. 이해갑니까? 자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식을 물어봄에 따라 여기도 이렇게 구할 거냐 이렇게 구할 거냐 원방을 물어보면 얘고
중심과 반지름을 물어보면 얘도 괜찮지. 얘는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얘는 바로 점하고 길이가 나오니까. 그지? 뭐 끝 차이는 없는데, 큰 차이는 없는데 연습을 통해야 되겠고. 반복 수학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 수학으로 연산을 먼저 해볼 거야. 알아듣겠니? 자, 그리고 기본형이랑 표준형에서 중심이 0,0이면 기본형이 나오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나오죠. ab가 나오니까. 알겠나요? 자, 반복 수학을 끝내볼까요?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자, 중심이 얼마?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의 제곱이 원의 식이 나오니? 지금 1번은 중심하고 반지름을 준 거고요. 그쵸? 2번은 거꾸로 중심하고 반지름을 좀 구해봐 식을 줄게가 되는 거죠. 지금 표준형을 줬나요? 어디 갔냐? 커서야 어디 갔니? 자, 중심이 얼마? 0,1 반지름은 2야 4 아니고. 자, 중심이 마이,3 반지름은. 자, 이번엔 지름 줬어. 그쵸? 중심 어떻게 돼? 중점이니까 4 마이. 그쵸? 그리고 4하고 마이랑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반지름. 또는 이거 구하면 지름. 그죠? 자, 중심이 0,0이고 4,3 지났어. 중심 0,0이고 0,0과 4,3 사이 거리 5가 반지름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가 나오겠죠. 지금 연습한 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자, 얘를 전개해서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래. 일반형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빼기 1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마이너스 9 정리해서 2항 해주면 되겠니? 자, 얘는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거리 중심 좌표는 6, 마일이네요. 근데 표준형으로 고쳐야 반지름이 나오니까 굳이 여기서 바로 중심만 필요하면 그냥 눈으로도 풀 수 있지만, 그리고 항상 뭐가? x제곱 y제곱 앞에 계수가 1이어야 돼. 이해하냐? 세 점을 지난데 무슨 형 쓰라는 거야? 일반형 써라. 그래서 a, b, c가 미지수인데 여기가 0,0이니까 넣으면 c가 0이고, 그럼 대입하면 a, b 연방하면 되겠다. 이거냐? 그 다음에 일반형이 나왔어. 그쵸? 표준형으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빼기 16 더하기 y제곱 더하기 k는 0이니까 16 빼기 k가 반지름 제곱이야. 원이 되려면 16 빼기 k가 0보다 커야 돼. r 제곱이 16 빼기 k거든. 이해가니? 원이 만들어줄 조건이니까 미정계수 k에서 식이 변하는데, 결국은 저 k를 어떻게 써먹어? 반지름 제곱의 식이, 반지름 제곱의 값이 k의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둘 다 접하는 원. 중심이 2,0이고 x축에 접해. 반지름이 1이네. x-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말을 해봐. 중심이 3,8이고 x축에 접해. 반지름이 얼마? 8. 아니면 그려. 익숙치 않으면 그려야 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이렇게 나오겠죠. 자, y축에 접하는 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까지 지금 했고요. 자, 두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 P가 나타내는 건 원이죠. 네.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서 방금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16번까지 16문제. 녹화 좀 꺼줄까? 전화. 아이 뭐씨 교복 맞추고 온다는데 뭐 이렇게 늦어? 목을 벌써 맞죠? 모르겠어.